혹시 같은 나이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젊고 활기차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유독 기력이 없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한 분은 70대임에도 에너지가 넘쳐 손주들과 놀아주며 여행을 다니는 반면 다른 한 분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늘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다수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려 1000년 전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는 노화의 주범이 음식이나 유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노화의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몸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70세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내용은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평소 기분이 몸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지혜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구에서 아비센나로 더 잘 알려진 이분, 신하는 중세 동양의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철학자였습니다. 1000년 전 인물이지만 그의 의학 서적은 수세기 동안 유럽 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비센나는 단순히 약초나 처방전으로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그의 저술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말이 실제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심신상관의학이라 부르며 아비센나가 오래전에 깨달았던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감정을 형성하며 그 감정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 체계를 움직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이 메커니즘은 더욱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무심코 던진 파괴적인 말 한마디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신체 기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말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매일같이 듣는 말일 텐데요. 바로 늙었다는 표현과 그와 관련된 모든 말들입니다. 보통 70이 넘으면 습관적으로 자신을 노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늙은이가 다 그렇지 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평범해 보이는 말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늙었다고 말하는 것을 객관적인 자기 객관화나 삶의 지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 역시 그의 통찰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이 늙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뇌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스스로를 파괴하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셈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새로 생긴 주름을 보고 나도 이제 폭삭 늙었네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 찰나에 우리 신경계는 몸속 모든 장기에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제 인생의 활기찬 단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해버리죠. 그때부터 신진대사가 급격히 느려지고 근육의 탄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주인의 말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스스로 시들 준비가 됐다고 확신하는데 몸이 힘을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비센나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라고 말이죠. 오늘부터 늙었다는 말을 여러분의 단어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위험한 표현은 우리 몸속에 소리 없이 퍼지는 독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난 이제 너무 늦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경험을 멀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신 기기를 배우는 것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며 뒤로 물러나시곤 하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흔히 70대 이후는 그저 편히 쉬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익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가 넘치고 정신은 맑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몸의 에너지는 멈춰버립니다.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는 에너지가 멈추면 장기에 정체가 생기고 그것이 곧 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에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드디어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생겼구나. 이 긍정적인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분과 건강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말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향수와 아련한 그리움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이 말입니다. 에휴, 그래도 우리 때가 훨씬 좋았지 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옛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미묘하고도 위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 현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가 되면 많은 분이 현재의 삶에 대해 만성적인 불만을 느끼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음식, 그리고 변해버린 세상의 질서까지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하죠. 흔히 노인이 되면 투덜대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현재의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세상에 대고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외치는 셈이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내면에서는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몸은 현실을 밀어내려는 이 거부 반응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심장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장점과 단점은 늘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일을 멈춰보세요. 대신 오늘 하루 속에서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참 날씨가 좋네. 오늘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 생명력의 근원을 타격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보통 너무 외롭거나 몸이 아플 때 혹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곤 하죠. 특히 이른이 넘으면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속이 좀 후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해서
한마디 해봤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살기 싫다는 말은 우리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자기 파괴 명령과 같습니다. 몸 스스로가 서서히 무너지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셈입니다. 주인이 삶에 지쳤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몸은 방어 기제를 하나씩 꺼버립니다. 주인이 포기했는데 굳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세포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이 급격히 기력을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멀쩡해도 그저 침대에 누워 일어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몸이 주인의 말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이런 말은 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인 기취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 힘들고 지친다면 표현을 살짝 바꿔보세요. 사는 게 지겹다 대신 오늘은 좀 피곤하네. 푹 쉬면서 기운을 좀 차려야겠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피곤함을 인정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고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기분 좋은 햇살을 기다리는 희망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표현은 나는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라든지 안 아픈 곳이 없어, 몸이 아주 다 무너져 내려 와 같은 말들입니다. 많은 분이 병원 대기실이나 친구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병명을 상세히 이야기하곤 하죠. 아픈 것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아야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고대의 천재 의사 아비센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는 집중의 법칙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입 밖으로 나는 환자야라고 반복하는 순간 그 상태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조금 쑤시는 사람이 5명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생하게 하소연했다고 칩시다. 5번째 통화가 끝날 때쯤이면 무릎 통증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반응해 뇌가 통증 신호를 스스로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질병이라는 지배적인 영역을 만든 셈이죠. 이제 병을 붙잡아 두지 말고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지금 건강을 돌보는 중이야라거나 내 몸이 스스로 치유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진단명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의료 차트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균형과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하고 생명력 넘치는 존재입니다. 6번째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말은 단 한 단어, 바로 불가능입니다.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이 단어는 유독 자주, 그리고 위협적으로 들려오곤 하죠. 이 나이에 무릎 고치는 건 불가능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건 불가능해. 이 정도 연금으로 즐겁게 사는 건 불가능해 라며 말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불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앞길이 영원히 막혔다고 단정 짓는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은 사실 정신적인 게으름의 표현입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어차피 안 될 텐데 굳이 왜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라며 포기할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심각한 뇌졸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들은 다시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결코 내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고 고통을 견디며 재활에 매진한 끝에 결국 다시 두 발로 섰습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인간의 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는 절실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말은 이 잠재력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무거운 콘크리트 판과 같습니다. 이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 뇌는 포기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해결책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건강 파괴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험담과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사람들이 참 염치가 없어. 이웃들이 정말 엉망이야.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런 태도가 개인의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비난은 우리 몸에 서서히 퍼지는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비판함으로써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향해 독서를 내뱉을 때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뉴스를 보며 텔레비전에 대고 크게 화를 내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은 붉어지고 맥박은 빨라지며 호흡이 가빠집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혈액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마음의 청결과 몸의 건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인은 불꽃처럼 사람의 내면을 태워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정작 상처 입는 것은 당신의 간과 심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대신 당신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적인 곳에 사용하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에 보낸 선한 에너지는 결국 당신의 건강과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8번째 위험한 언어 습관은 바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를 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해 품을 떠났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오로지 타인에게 주는 도움이나 경제적 능력으로만 결정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고귀한 생명력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정작 당신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잊고 있는 것이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던 분이 홀로 남겨졌을 때 급격히 기력이 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스스로를 위해 사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옛투 성인들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과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른 이후의 삶은 세상을 관조하고 내면의 정신을 가다듬으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와 풍부한 경험, 그 평온한 존재감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거두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의 매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오래된 원망입니다.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며 과거의 갈등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마음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스스로 목에 걸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 벌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분노가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줄 거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나 심지어 당신의 존재조차 잊었을지 모릅니다. 정작 그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자신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심신의학적으로 볼 때 해묵은 원망은 신체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만성적인 원망은 신장이나 담낭의 결석을 만들고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가 몸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이죠.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마음속 응어리를 낫지 않는 곪은 상처에 비유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할 때마다 당신은 아물어가는 상처의 붕대를 스스로 억지로 뜯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 자신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내리는 가장 절실한 결정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이제는 놓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과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과거의 인질이 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멈추고 마음의 평온이 무엇보다 소중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쉬게 하세요. 10번째로 말씀드릴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도 어두운 습관은 바로 자신의 끝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와 같은 말들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습관처럼 때로는 농담 섞인 어조로 하시곤 합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준비하는 철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생리는 이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이런 말은 일종의 자기 파괴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모든 회복과 재생 과정을 중단하라고 내리는 명령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곧 떠나겠다고 선언하는데 몸이 굳이 새로운 피를 만들고 조직을 치유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의 사례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다음 해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환자는 병을 이겨내고 일어서지만 입버릇처럼 죽음을 말하는 환자는 속수무책으로 기력이 쇠하고 맙니다.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는 환자가 자신의 앞에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에는 사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농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을 몸은 그대로 수행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 파괴적인 습관을 멈추십시오. 대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미래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창개꽃을 피우겠다거나 뜨개질을 마무리하겠다거나 다가올 봄을 맞이하겠다는 계획 말입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게는 아직 빛나는 날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이죠. 건강을 해치는 11번째 실수는 바로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 배우기 싫어. 나한테는 필요 없어.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같은 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사고가 경직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뇌의 학습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정반대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뇌에 적절한 자극만 준다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기 싫다는 말은 스스로 치매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퇴화하듯이 뇌도 쓰지 않으면 기능을 잃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길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무지함은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울 것을 강조했죠. 변화에 저항하면 신경계에 큰 긴장감이 생기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점차 두려워지게 됩니다. 세상에 담을 쌓는 대신 이거 참 흥미롭네. 나도 한번 배워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비록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세포의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호기심은 정신적인 젊음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로 그 소중한 호기심을 죽이지 마십시오. 건강을 해치는 12번째 적은 바로 완전한 무력감을 담은 말입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 라는 표현 말이죠. 물론 70의 기운이 20의 기운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위험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더 챙겨주고 도와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남은 힘마저 앗아가는 무서운 주문과 같습니다. 기운이 없어 라고 내뱉는 순간 우리 무의식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힘을 더 빼라는 명령을 내리죠. 예를 들어 마트에 가야 할 때 현관을 나서기도 전부터 기운 없어 라고 하면 계단만 내려가도 지치게 됩니다. 반면 천천히 바람 좀 쐬고 오자 라고 말하면 그 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비센나가 강조했던 동양의학의 원리에 따르면 기운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흐릅니다. 무기력에 집중하면 무기력은 더 커질 뿐입니다. 중요한 건 기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현명하게 나누어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은 내게 편안한 속도로 움직일 거야.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둬야지. 당신은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내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 약해지도록 프로그래밍하지 마세요. 기운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 기운을 지혜롭게 그리고 즐거운 일에만 쓰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13번째 언어의 함정은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세상은 왜 내게만 불공평할까? 같은 말들 말이죠. 보통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우주나 신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병으로 벌을 내린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원인을 찾으려 과거를 뒤지다 보면 정작 지금 필요한 의지력마저 잃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은 스스로를 무력한 피해자로 가둘 뿐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똑같은 병을 진단받은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 금방 포기해버리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 그리고는 즉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죠.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졌으니 도와달라는 간절한 신호다. 몸은 여러분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멈추십시오. 머리나 불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대신 건설적인 생각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나는 반드시 극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치유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14번째 주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부정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즉 인생에 대한 비하입니다. 가끔 어르신들께 이런 가슴 아픈 말을 듣곤 합니다. 내 인생 헛살았어 혹은 이룬 게 하나도 없네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생각은 대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TV 속 화려한 인물이나 잘나가는 이웃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성공한 인생이란 오직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뿐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기술자나 교사로 살아온 삶이 어찌 가치가 없겠습니까? 노년에 들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의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수십 년 세월의 소중한 의미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내 집을 마련하고 정성껏 정원을 가꾸며 살아온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장장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이런 끊임없는 자책은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장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지나온 길에 대한 감사 없이는 마음의 평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유일하고 고귀합니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울고 웃으며 버텨온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생 헛살았다. 는 파괴적인 말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로 바꿔보세요. 나는 비록 쉽지 않았지만 참으로 길고도 소중한 삶을 살아왔다. 나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15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은 바로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입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게 참 무섭네요. 와 같은 말들 말이죠. 두려움은 우리 몸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흔히들 미래를 걱정해야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뉴스를 챙겨보고 다가올 위기를 논의하면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사실 불안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평온을 훔쳐갈 뿐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뱉으면 신경계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죠. 결국 아침엔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쉼없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우리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그의 저서에서 두려움은 몸을 차게 만들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상 속의 문제 때문에 실제 당신의 건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두려움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을 멈추십시오. 공포라는 감정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무섭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이 괜찮다. 의식을 다시 현재로 돌려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방 안은 따뜻하고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6번째 실수는 주변의 도움을 거칠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상관하지 마라, 동정하는 거냐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런 태도는 대개 잘못된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나약함이나 의존의 상징으로 여기는 오해 때문이기도 하죠. 특히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두려움에 오히려 모진 말로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본인을 외로움이라는 성벽 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예로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 아들의 청소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다가 무거운 물통을 옮기며 무리하는 바람에 심장마비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손길을 잡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철학자 아비센나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도움을 품격 있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족의 정성을 거칠게 밀쳐내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날 선말 대신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세요.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덕분에 큰 힘이 된다 라고 말이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려움을 나누면 숨쉬기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17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지나간 기회에 대한 끝없는 후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 했다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다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식의 후회 말이죠. 과거의 실수를 되짚어보는 것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해준다는 믿음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일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 다 잘린 톱밥을 다시 톱질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의 귀한 정신적 에너지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마음을 빼앗겨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만성적인 허무함과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비센나를 비롯한 동양의 현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 당시에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유일하고도 올바른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에게는 지금과 같은 경험도 지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만약에라는 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 역사를 있는 그대로 모든 실수와 승리를 포함해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를 온전하게 수용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그것이 곧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18번째 파괴자는 바로 의학을 불신하고
치유 과정을 부정하는 말들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몰라. 약은 다 화학 덩어리고 독이야. 병원은 멀쩡한 사람 잡는 곳이야. 같은 말들 말이죠. 물론 의학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근거로 전문가보다 본인이 더 잘 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처방을 내리거나 치료를 거부하면서 앞서 말한 핑계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하죠. 하지만 의사는 도움이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플라세보 효과라는 강력한 치유력을 버리는 셈입니다. 뇌에 어떤 치료도 소용없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이 약은 아무 효과도 없어 라고 계속 말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약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리적인 거부감이 신체 내부의 화학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는 치료의 절반은 환자가 의사와 치유 과정을 믿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좋은 약초나 약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의사와 병원을 탓하는 습관을 멈추세요. 만약 담당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믿음이 가는 다른 전문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내 몸을 회복시킬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이 약은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긍정적인 믿음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19번째는 스스로의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다는 습관입니다. 흔히들 내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라거나 머리가 도통 돌아가지 않네 라고 말하곤 하죠.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면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하고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머리가 굳었나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흔히 70대 이후의 기억력 감퇴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며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뇌의 신경가소성, 즉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발달하는 능력이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문제는 난 기억력이 나빠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뇌에 정보를 저장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인이 이미 포기했는데 뇌가 굳이 애써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기억하려는 노력조차 멈추게 됩니다. 책을 멀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니 실제로 기억력은 더 빠르게 나빠지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노년의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논리적인 퀴즈를 풀며 깊이 사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의 뇌를 향해 소리내어 불평하지 마세요. 까먹었네 라는 말 대신 잠시만, 곧 생각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의 지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 머리는 여전히 맑고 기억력은 탄탄하다 라고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세요. 단어 하나를 기억해낼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믿음에 보답하며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감사함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병들게 하는 독성 강한 생각은 바로 세상이 내게 빚을 졌다는 태도입니다. 국가는 더 많은 연금을 줘야 하고 자식들은 수시로 전화해야 하며 버스에서는 당연히 자리를 양보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무조건 대우해 주길 기대한다면
그 끝은 늘 깊은 실망뿐일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한 훈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권위나 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온화한 성품을 통해 스스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면 늘 원망만 쌓이게 됩니다. 현실은 결코 우리의 과도한 기대치를 모두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며칠 더 머물지 않고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남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서운함을 앞세운 질책으로 자신과 자녀의 기분을 모두 망쳐버리곤 하죠. 이런 분노는 즉각 혈압을 높이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감사함이야말로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이래야지 라는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고맙다는 말을 채워보세요. 사소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따스한 햇살,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손주의 안부 전화 한 통까지 말이죠. 진심 어린 감사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출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세상에 먼저 감사를 전해보세요. 그러면 세상도 훨씬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비센나가 남긴 놀라운 비밀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자극입니다. 아유, 이제 다 늙었네. 기운이 하나도 없어. 혹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평소 가벼운 푸념인 줄만 알았던 말들이 사실은 내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건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우리 몸의 파괴 과정을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질병을 말하는 대신 건강을 이야기하세요. 원망 대신 감사를, 그리고 두려움 대신 삶에 대한 설렘을 선택해 보세요. 무엇보다 내 몸과 내 나이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만 들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이는 결코 시한부 선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투야말로 나를 살리는 최고의 의사가 될 수도, 나를 해치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단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소통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장 자주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